자,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태양계의 형성과 지구의 탄생, 맞죠? 네. 여기서부터. 일단은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것처럼, 어쨌든 우주가 탄생한 게 한 지금 138억 년 정도?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부터 138억 년 전에부터 우주가 시작이 된 거지. 네. 당연히 우리가 뭐 통합과에서 배웠던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한 거 아실 거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138억 년 후 계속 이게 간 거지. 몇 억 년 동안. 몇 억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별도 탄생하고 은하도 탄생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고. 맞죠? 당연히 이렇게 별이 완성이 될 때 필요한 원소들 있잖아. 원소들. 그런 필요한 원소들은 이제 나중에 어쨌든 간에 우주 공간으로 퍼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퍼졌던 우주 공간에 있던 것들이 또 뭉쳐가지고 또 별을 만들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죽어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소는 어떠한 별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철학적인 개념으로. 네. 우리가 죽으면 별의 재료가 될 거야. 우리는 별의 재료예요. 자, 어쨌든 그런 별들이 뭉쳐서 어쨌든 태양계라는 걸 또 만들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뭐 실문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성운설이야. 성운설. 성운설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성운 따르면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은하가 있었고, 그때 이렇게 우리 은하인데 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거 나선팔이에요. 이렇게 휘어진 거 있죠? 이거 나선팔이라고 하는데, 이 나선팔에 뭐가 있었냐면 태양계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 우리는 수금주와 목도 천해까지 태양까지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별들이 뭉쳐서 태양계라는 어떤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그 전체 떡인 덩어리를 태양계라고 하는데, 그게 나선팔에 요 조그맣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뭐 그런 얘기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성간이 뭉쳐서 성운이 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죠? 이게 가장 일단 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성간이 뭉치게 되면 성운이 만들어진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맞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초신성이 시작이 알겠지? 그때도 쌤이 설명했죠?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면은 성운이 뭉치게 되겠죠. 밀도 차이가 생겨가지고. 이해갔죠? 그게 요 얘기야. 초신성 폭발로 그 충격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원래 공기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팡 폭발하면 공기가 밀리면 어떤 데는 두껍게 몰려있는 상황이 펼칠 거고, 어떤 데 연한 곳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밀도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밀도가 큰 부분이 있을 거야. 뭉쳐져 있는 부분. 그 뭉쳐져 있는 부분은 이제 수축도 하면서 동시에 온도도 올라가면서 동시에 빙글빙글 회전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수축, 회전, 온도 올라간다.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져간다 보시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성운 중에서 하나가 고작 딱 한 개가 태양계 성운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성운이 뭉쳐있는 거, 이쪽도 성운이 뭉쳐있는 거, 여기도 성운이 뭉쳐있는 거, 성운이 뭉쳐있는 거 엄청 많겠지. 맞죠? 나머지는 성운이 뭐 뭉쳐있진 않는 거고. 이 중에서 하나가 태양계를 만들 거라고. 다른 거는 모르겠어. 뭐 안드로메다 성운 뭐 이런 거겠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태양계에 대해서 하나만 따서 보는 거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내가 말했잖아. 뭉쳐져 있는 건 이제 수축과 회전을 동시에 할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온도도 올라갈 건데, 여기는 아직 온도는까지는 얘기 안 했네. 맞죠?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마 요걸 거야. 온도는 또 따로 얘기했네. 어쨌든 이 성운이 수축과 회전을 하겠죠. 수축과 회전을 한다. 수축과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야, 안쪽은 빨라지겠지. 안쪽은 빨라지고 중심으로 가서 빨라진다. 보이시죠? 그 주변부는 그렇게 빠르진 않았다. 그 정도만 일단 아시고요. 자,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온도가 올라간다. 근데 온도가 어디가 올라가냐면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주변부보다는. 맞죠? 네. 이 부분이 우리가 뭐라 그래? 이제 앞으로 태양이 될 이제 드디어 가운데 원시 태양이라고 한다. 온도가, 자, 그러니까 중심부는 수축과 회전을 통해 온도가 올라가서 원시 태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시라는 말이 쓴다 그러면
수축과 회전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원시라고 말하는구나. 이 원리가 원시라고 되는 원리죠.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변부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관계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이죠. 주변부에는 온도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어쨌든 납작한 원반을 만들었다. 주변부는 납작한 원반, 여기는 원반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반의 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수많은 고리가 만들어졌다. 온도가 높으면 뭉치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건데 주변부는 아무래도 뭉치지 않다 보니 고리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중심부 온도가 높고 주변부 온도가 낮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를 한다.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자, 봐. 내가 원리를 설명하는 게 있어. 수축함과 회전하면 뭐가 일어난다?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결과만 말했지? 근데 왜 그런지 설명 안 했잖아. 맞죠? 자, 수축한다는 건 중력이야. 뭉치려고 하는 중력이 있는데 그 중력 에너지가 열로 바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된다. 알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중심부까지 한 거야. 그러면 주변부도 어떻게 될까요? 주변부도 행성이 만들어지긴 해야 되니까 주변부는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주셔야겠죠? 이건 주변부야. 알겠죠? 이게 그래서 주변부랑 중심부랑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얘는 별거 없습니다. 어쨌든 원심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고리가 한 궤도라고 될 거야. 앞으로는 그 한 궤도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붙어 있을 텐데 그게 또 같은 궤도니까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히면 한 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계속 부딪혀서 커지는 거야. 점점 커져서 그것이 이제 원시 행성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먼지나 얼음알갱이 같이 이런 고리에 다 있는데 이게 충돌하고 붙어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졌고 이게 또 부딪혀 굉장히 사이즈가 큰 놈이 드디어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 거다. 미행성체 충돌로 만들어졌다. 물론 동시다발적 원시 태양도 있는 거고 원시 태양도 있고 주변에 원시 행성도 존재한 거야. 괜찮죠? 자, 이러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원시 태양은 중심부에 있는 거로서 여긴 계속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통합과학 때 배웠던 것처럼 온도가 한 10억 켈빈 전까지는 원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10억 켈빈 이상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뭐가 일어나냐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융합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융합이 일어나는 온도가 대략적으로 한 10억 켈빈 정도 되는 온도까지 올라가면 이제서야 가장 사이즈가 작은 수소 원소들이 뭉쳐서 헬륨 만들고 헬륨이 뭉치면서 중간에 건너뛰고 탄소, 질소, 산소 만들고 점점 쭉 커지는 거야. 핵융합 반응이 쭉 일어나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태양계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봐봐요. 원시 태양은 중심부는 온도가 어쨌든 계속 올라가지고 한 10억 켈빈 정도 되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한 조건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 빛을 뿜어내겠죠. 기억하시죠? 태양이라는 것은 수소 4개가 뭉쳐서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 그 과정에서 질량이 결손되잖아. 결손된 그 질량이 뭐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뀌니까 뿜어내는 거야. 태양이 그걸. 됐죠? 그렇게 해서 열을 뿜어내고 물론 태양풍도 있겠지. 지금도 있잖아. 태양풍은 바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가벼운 물질은 퍼져 안 퍼져? 퍼지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중에 우리 지구한테 오는 거야. 알겠죠? 태양에 가까운 거는 이제 지구의 행성이, 태양에서 먼 쪽은 목성 행성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눠졌냐면 태양이 만들어졌어. 태양풍으로 인해서 바람이니까. 가벼운 거는 멀리 갈 것이고 가까운 거는 무거운 거는 멀리 안 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또 뭉치니까 지구형 행성처럼 딱딱한 녀석들은 태양에 가까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가벼운 녀석들은 목성형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야. 그렇게 이제 일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태양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 괜찮죠? 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무거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벼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거리에 따라서 지구형, 목성형, 수금, 지, 화까지가 지구형. 그 다음에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빠형. 끝났습니다. 얘는. 자 그래서 가깝다 멀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알 것이고, 자 그러면 지구형 행성은 대체적으로 조금 무겁고 딱딱한 녀석, 밀도가 높은 녀석 맞죠? 자 그리고 목성형은 굉장히 가벼운 기체 같은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좀 해보자. 아무래도 지구형 행성은 태양과 좀 가깝지? 그러면 온도가 너무 뜨거울 거 아니야. 솔직히 목성형보단 뜨겁단 말이야. 그러면 그 뜨거운 걸 버텨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 끓어 넘치지 않게 만들려면 끓는 점이 낮아야지. 끓는 높아야지, 맞지? 네. 높아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녹는 점도 높고요. 끓는 점도 높아야 돼요. 안 나와 있네? 아, 이게 왜 이걸 안 썼지? 안 써줬지? 내가 추가로 써줄게요. 끓는 점이 높다. 뭐 녹는 점도 높죠? 얘는 낮아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아야지만 우리가 뭐 상태가 변하지가 않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얘기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지 뭐. 온도가 매우 그치 높긴 하겠지.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물질은 증발도 했대요. 증발했대. 그러니까 없다고. 촥 증발해서 날아갔다고. 뭐 태양풍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녹는 점이 높고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얘네는 무거운 물질만 남게 된 거죠. 맞죠? 그래서 암석처럼 딱딱하게 될 것이다. 수금지화. 그래서 내가 말했죠? 밀도가 크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질량은 작다. 왜냐하면 목성형하고 이제 지구형을 좀 비교하게 되면 그때 내가 실수하지 말라고 했던 거. 지구형은 딱딱하기 때문에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기로 봤을 때는 완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질량이 대체로 좀 낮아요. 목성형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멀리 떨어지잖아요. 태양보다. 그럼 좀 온도가 좀 낮지 않을까? 주변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얼음 같은 게 그대로 있어. 티끌이나 이런 것도 있고 미행 성체도 되고. 이 미행 성체들은 뭐 당연히 얘네들을 같이 뭐 이렇게 다 끌어 모아가지고 기체가 된 거죠. 기체다. 가볍다. 그러니까 가볍다는 건 질량이 작다가 아니라 조금 뭐라 해야 돼? 밀도가 낮다. 알겠죠? 근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양 자체는 얘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목토천행. 알겠죠? 이해하시죠? 이 정도만 기억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여기는 나와 있진 않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자. 위성수. 위성이 뭐냐면 공전하는 것들을 다 위성이라고 해. 그래서 인공위성. 인공적으로 만든 위성. 그래서 우리 지구를 계속 돌고 있잖아. 공전하고 있지? 달은 자연적인 위성. 우리 지구의 위성은 유일하게 딱 하나. 달이죠.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 엄청 많아. 특히 목성이 되게 많거든? 토성도 있고. 토성 얘네 심지어 고리도 있어. 맞지? 그래서 위성은 얘는 좀 적고요. 위성이 좀 많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고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리는 있고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괜찮죠? 네.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것도 이거죠. 자전 방향과 공정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공전 궤도면도 당연히 일치한다. 같은 데서 나왔으니까. 파생이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 거리가 머니까 공전하는 속도가 느리다. 당연하겠지. 안쪽에 있을수록 수축이 좀 빠르고 속도가 빠르니까 온도도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네 가지를 한번 디테일하게 볼 건데 그때 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내부 구조에 대해서 그림 나오면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미행성체 충돌하면서 지구가 일단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맞잖아요? 이렇게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단 미행성체가 충돌해야 돼. 각 고리 있는 게 막 뭉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돌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찰흙이 뭉치니까 질량이 커지겠죠? 네. 크기도 커지겠죠? 이해가시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 요놈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 자체가 철과 이런 규산형 광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규산형 광물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철과 니켈이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외부의 미행성체가 갖고 있었던 게 부딪혀서 들어온 거야. 외부에서 유입이 됐던 거야. 이 과정에서. 알겠죠? 외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지구 중심과 표면의 밀도가 거의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얘도 중심부와 주변부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뭐 제가 아무리 충돌을 해도 그냥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 전체적으로 뭔가 가라앉을 건 가라앉고 떠 있는 건 떠 있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그냥 같이 가고 있었던 거야. 중간중간 둥둥 떠 있었어. 괜찮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충돌열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뭐 충돌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열들이 있었는데 그 열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어? 마그마 바다가 생기게 되었다. 그 열의 종류 외워주세요. 방사성 동이온수의 붕괴열, 그 다음에 아마 미행성체 충돌열이 좀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수축도 할 거 아니야, 맞죠? 얘도 뭐 질량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중력수축으로 인한 열도 있겠죠. 이 세 가지 열에 의해서 어쨌든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뭐가 만들어졌다? 다 녹은 거야.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졌다. 괜찮죠? 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반지름을 볼까요? 5배 커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그마 바다라고 대놓고 보이죠?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다 녹은 상태지. 그러면 무거운 놈은 가라앉고, 그러니까 중심부로 갈 것이고, 가벼운 놈은 표면 쪽으로 둥둥 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핵과 멘틀을 만드는 영역대가 되다 보니 분리가 됐다. 그래가지고 철과 니켈 같이 무거운 것들은 중심부 쪽으로 내려앉았었고, 그다음에 가벼운 거는 그다음에 겉으로, 이런 규산형 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으로 떠 있었다. 괜찮죠? 네. 그러니까 얘는 밀도 차이로 층산 구조가 형성되었다. 거의 밀도야, 질량보다는. 됐죠? 자, 그러면 봐봐요. 살짝 높아졌지? 살짝 높아집니다. 지금 멘틀과 핵이라는 거 구분된 거 보이시죠? 네. 오케이, 핵과 멘틀로 구분돼 나눠졌다.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원시지각을 형성해놨다. 식어 안 식어? 나중에 식겠지. 미행성체의 충돌이 이제 조금 감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낮아졌죠. 그러니까 식으니까 이제 원시지각이 만들어졌다. 맞죠? 자, 지각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자, 당연히 커졌죠, 사이즈도. 지각이 만들어서 커졌다 보시면 돼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식었지? 자, 식으면은 이제 그 수증기가 발생을 할 거야. 쉬 하면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에서 비가 와 내리면 이제 바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원시지각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이제 수증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식기도 하고 하니까 구름이 만들어졌죠. 맞죠? 네. 그 구름이 구름이라는 얘기는 응결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비가 내렸고,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다? 바다를 만들었다. 괜찮죠? 네. 이게 바다 마지막 탑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구의 반지름은 다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 마그마 바다가 있다. 그 다음에 핵과 멘틀을 구분했다. 지각이 플러스가 됐다. 바다가 플러스 됐다. 이걸 통해서 순서대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요거 마그마 바다가 생성되기 위한 열 3가지 꼭 암기해주세요. 저거는 나옵니다. 괜찮죠? 자, 볼게요. 자, 뭐 수건의 성분 변화, 뭐 기권의 성분 변화, 뭐 이 2가지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뭐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바다의 성분 자체가 바뀌는 걸 볼 거고, 그 다음에 기권, 대기의 성분이 바뀌는 걸 그 과정을 볼 거야. 자, 볼게요. 어쨌든 간에 지각이 만들어졌다. 지각이 만들어지면 화산 활동이 무조건 있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원래 마그마 바다가 있을 때는 뭐 화산 폭발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던 이유가 어차피 다 노출된 건데 폭발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근데 지각이 막아버린 거지. 우리가 뭐 상처가 나면 딱지가 딱 재지면은 그게 터져서 피가 나오게 되잖아. 그런 개념이랑 똑같아. 어차피 뚫어진 거는 그냥 뭐 피 나온다 그런 개념은 아니야. 딱지가 딱딱하게 거기에 맞고 거기서
그 딱딱한 지각처럼 탁 깨지게 되면 이게 피가 나온 것처럼 그게 폭발이랑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지각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화산 폭발이란 개념이 같이 간다. 괜찮죠? 네. 자, 화산 활동이라는 거는 되게 좋아. 뭐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때 당시 살았던 생물한테는 좋진 않아. 폭발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후손을 생각한다면 화산 폭발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땅 속에는 굉장히 좋은 미네랄도 있고 진짜 엄청나게 뭐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진짜 희귀적인 그런 물질이 엄청 많아. 근데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뒤집어 까서 나오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런 많은 염화이온들이 바닷물에 이제 공급이 됐다. 이게 1번이야.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지각에서는 어떻게 됐냐? 지각에서는 이런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염분이라고 하죠. 이걸 염분이라고 해, 염분. 땅 속에 있는 거야, 땅 속에. 땅 속에 이제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염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강물을 거쳐서 바다에 녹아들어서 염분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괜찮죠? 내가 여기다 옆에 좀 이쁘게 적어줄게요. 그래서 수건의 변화는요, 이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 화산에 의해서 맞죠? 염화이온이 다 바다로 가는 거 알겠지? 네. 염화이온이 증가하였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각이죠? 지각의 염분. 대표적인 예시가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이거 화학기로 줄게. 쓰기 좀 그렇잖아. 솔직히 나도 좀 그래 이거. 이게 염분이 이제 해수로 좀 틀러 들어왔다. 이게 이제 수건의 변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네. 자, 이번에 기권으로 가볼게요. 기권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생물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특히나 이제 남세균 같은 놈들, 광합성 하는 놈들. 어쨌든 바다가 생성이 됐다면 그 바다에 누가 만들어지겠어? 생명체가 만들어지겠죠? 아마 최초의 생명체는 광합성을 하는 녀석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생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 있죠? 맞죠? 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어.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화산 폭발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지겠죠. 수증기도 나오고 이산탄소 나오고 메테인, 암모니아, 뭐 수소, 뭐 황도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와요. 저거 말고도 더 있어요. 저 상태로 우리가 지구가 폭발하는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뭐 보게 되면은 이것도 더 전이야. 이건 더 전이다. 수소와 헬륨은 원시지구 초기에 대부분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다. 이게 왜 그럴 것 같아? 가벼워서. 쉽게 생각하세요. 가볍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원래 우주가 수소와 헬륨이 되게 많았거든. 네. 그런데 이제 우주가 어쨌든 그 우주 안에서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걔네도 뭐 수소와 헬륨이 있었을 거야, 맞지? 그런데 이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수소도 더 공급이 됐겠고,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다 있었는데 수소와 헬륨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볍기 때문에 초기에 다 날아갔다고. 물론 좀 남긴 했어. 남기는 해. 화산 폭발은 계속 할 거니까. 헬륨 없잖아. 네. 야, 되게 헬륨 있으면 좀 독특하긴 하지. 마시면 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그런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부터 일단 시간을 볼게요. 이거 잘 나와. 일단 많이 나오는 그건데 뭐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 가지인데 질소는 거의 일정했다. 질소는 일정했다. 질소는 일정하다. 그래서 내가 써주면 질소는 변함이 없었어. 괜찮죠? 네. 자, 근데 CO2 봐봐. CO2는 계속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CO2 이상. 아이, 화학식으로 쓰자. CO2. 질소는 거의 일정. 거의 뭐 변함이 없었다. 지금도 거의 일정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이거는 줄었어. 줄은 이유만 좀 기억하세요. 얘는 그냥 얘 바닷물에 녹는 거야. 바닷물에 녹았다. 바닷물에 녹아가지고 칼슘이온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결합해서 우리가 석회암을 만든다. 이거 석회암 형성. 괜찮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착각하는 게 CO2는 뭐 광합성 하는 녀석이 먹으니까 이때 남세균인가 걔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줄은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게 더 확실한 영향이 있다. 걔는 미비하다. 알겠지? 바다는 많은데 바닷물에 많이 녹았겠죠.
뭐 산소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얘는 증가. 이건 왜 그랬을까? 얘는 100% 뭐야? 남세균 출현에 의해서지. 얘는 남세균 때문에. 남세균이 뭐 하는데? 광합성 하잖아. 알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뭐 읽었고. 수증기에 무슨 분해? 광분해. 자, 산소가 만들어지기도 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수증기는 물이잖아. 이걸 탁 분해하면은 산소가 나오지 당연히. 근데 미비하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비해. 그래서 광합성 생명 대표적인 예시 뭐야? 남세균. 그로 인해서 산소가 많았다. 그럼 어찌 보면 옛날에는 이산소가 되게 많았어. 근데 지금은 점점 산소가 더 많아지게 된 거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뭐 볼게. 어쨌든 질소가 제일 많았다. 알겠지? 옛날에. 퍼센테이지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 학교마다 좀 달라서 저거는 뭐 퍼센트까지 외우지 마시고 질소가 제일 짱이다. 알겠죠? 산소가 두 번째. 그래서 이거를 쌤은 질산이라고 외웠습니다. 질산. 알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봐봐. 이제 생명체가 나올 거야. 생명체는 바다가 있었고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 그 생명체가 이제 최초의 생명체인 광합성 생명체인 남세균이 나왔다. 맞죠? 그래서 어쨌든 바다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아기가 이 뱃속에서 태아가 양수라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던 거고 우리가 바다라는 거에서 진화가 됐다라는 증거는 물갈퀴. 이 손과 사이에 물갈퀴 있죠? 이게 원래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야.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 어쨌든 간에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일단 나왔고요. 그러니까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다 보니 CO2를 먹고 이산탄소를 내보냈다. 물론 이때 CO2가 감소한 거는 우연히도 재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영향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재보다는 이산탄소가 준 거는 바다에 녹아서 석회암을 형성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어쨌든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해서 이산탄소는 줄고 산소는 늘어나서 체인지 하는 상황이 됐다. 괜찮죠? 산소가 축적되니까 그 산소가 만나서 뭘 만들어? 오존을 만들죠. 오존은 O3거든요. 맞죠? 얘는 역할이 뭐예요? 자외선 차단을 했죠. 바다에서 살았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요. 너무나도 강한 자외선을 피해서 도망친 거야. 그런데 이제 자외선이 아무래도 남세균의 등장으로 인해서 산소가 이제 워낙 많아지다 보니 오존을 만들었고 오존이 있다 보니 자외선이 차단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닷속에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생물들이 아싸 하고 나온 거야. 그렇게 해서 진화된 게 육상생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육상생물이 또 진화하고 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옆구리에 있는 것도 항상 이런 것도 조심히 봐야 돼요. 옆구리에서 많이 낚여요, 애들이. 안 보거든요, 애들이. 자, 정리해볼게요. 미행설체가 빵! 충돌했어. 충돌료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세 가지. 맞죠? 방사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중력, 요 세 가지.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졌고, 말랑말랑하니까 핵과 멘틀로 분리가 돼서 층해 분리라고 한 방에 뭐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식었어. 식으니까 이제 원시지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증기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화산도 폭발하죠 이때.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가 많이 만들어졌고 그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 만들어서 비를 만들니까 바다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지금 요 생명체가 나오기 시작한 거다.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연결 지을 수 있다. 알겠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금성과 화성의 대기 성분은 누구?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가져야 돼요. 이산화탄소 온실기체 아니야? 뜨거워. 그래서 온실기체라서 뜨겁다고.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라 가지고 열 자체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해주는 역할을 한다거든? 그러니까 되게 뜨거워. 근데 금성하고 화성 중에서 금성이 이산화탄소가 제일 왔다로 많아. 그래서 나는 금성이 노란색이라고 외웠어. 그냥 뜨겁다. 이렇게 외웠거든? 뜨겁다. 이해가시죠? 네. 화성도 뭐 그렇게 뭐 차갑거나 그러진 않아. 얘도 뭐 온도가 좀 있긴 하니까. 이해갔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좀 의문점인가 봐, 얘가. 수금지화 이렇게 총 4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성과 화성은 이산화탄소인데 왜 하필 지구가 산소냐? 되게 간단해요. 물이 있어서 그래. 뭐가 있다?
물이 있어서 그렇다. 뭘 있을 게 없잖아. 물이 있으니까 물은 산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뭐 이산탄소가 물에 녹아 대기 중에 이산탄소가 농도가 감소하였고 생명체가 존재하여 산소 농도가 증가하였다.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이 있으니까 생명체가 나왔고 그 생명체가 광합성하니까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